정막을 깨는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한 노년 여성이 복통을 호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나 죽어. 아이고 왜? 이거 마셔. 이거 매실액인데 이거 마시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여보, 나 병원에 가면 안 돼요. 일단 이거 좀 마셔봐. 좋아진다니까. 노년 여성의 남편이 응급 처방을 해보는데요. 아유. 자, 아유, 죽겠네. 남편은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돌본 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까지도 아내는 계속되는 복통으로 몹시 괴로운 모양입니다. 잠든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아내. 한 걸음 떼이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아내의 상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아내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빨리 좀 와. 결국 누군가와 통화를 한 아내는 전화를 끊자마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응급차가 도착했는데요. 아내의 위중한 상황을 모른 채 잠이 든 남편이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깹니다. 어디서 이게 누이는 거야? 가만. 예, 나가요. 누구예요? 누구냐니까요. 이 밤중에 이 사람들 웬일이야? 신고하고 왔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시죠? 대체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야? 우리 신고한 사람 없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혹시 저분이 신고하신 거 아닌가요?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빨리 병원으로. 병원을 무슨 병원 괜찮다니까. 어서 가. 어서. 출동한 응급요원을 돌려보내는 남편. 치료를 거부하는 걸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 시간에 웬일이야?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엄마 빨리 오세요. 엄마 괜찮아? 엄마 빨리 오세요. 우리 엄마 다 죽어가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딱 들어와. 네네. 병원은 무슨 병원? 쬐끔 채운 거 가지고. 쬐끔이요? 정말 작작지 마세요. 빨리 병원으로 좀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죠. 무슨 영문인지 아픈 아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부녀. 결국 딸이 아픈 엄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된 노년 여성은 응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으신 거죠? 맹장염이에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칠 뻔했습니다. 네? 다행히 수술을 받고 큰 고비를 넘겼다는 노년 여성. 그때 그녀의 남편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유, 왜 첫 타고 오라고 늦었네. 야, 아니 너는 그저 배 좀 아픈 거 가지고 무슨 응급차까지 부르고 난리냐? 위험 어디? 정말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맹장 터져서 죽을 뻔했다잖아요. 뭐야? 아니 우리 엄마 또 수술 거야? 나 이거 참, 이번엔 얼마짜리야 그럼? 지금 이 상황에도 그 걱정이에요? 잠시 후 수술을 받은 아내가 수술실을 나왔는데요. 엄마 괜찮아? 아니 선생님, 저 며칠이나 입원해야 되죠? 맹장 금방 퇴원해도 되죠? 잠시만요. 어?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아내의 병원 치료에 집착하는 남편.
대체 이 가족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몇 달 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그리고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원고 이영란 씨는 피고 차동호 씨의 지나치게 인색한 생활 습관과 강압적인 태도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바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4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원고 측에서는 피고의 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너무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요? 평생을 근검절약해서 모은 재산을 아껴 쓰는 게 이혼 사유가 된다면 글쎄요. 대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절약 정도가 아닙니다. 애패 내가 다 죽어가는데도 병원에도 안 데려갔다고요.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70대 노 부부의 이혼 소송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활 습관,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안타깝게도 이혼에까지 이른 사건이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남편분의 아주 독특한 생활 습관이 드러나서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죠. 피고, 그날 아픈 아내를 왜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거죠? 그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절대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 배 아파. 배 아파. 아내는 평소에도 체중 때문에 종종 힘들어했습니다. 별일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병원에 데리고 갔었는데 그때마다 별일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더 신경 써주시고요. 얼마나 자주 취했으면 제가 매실액을 집에다 준비해 뒀겠습니까? 그날도요. 평소처럼 채울 줄 알았습니다. 만일에 맹장염인 줄 알았더라면요. 제가 당장 병원을 데리고 갔죠. 아닙니다. 저번에 병원에 간 것도 제가 졸라서 한번 간 거고요. 그날 우리 딸이 없었으면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세상에 그까진 병원비가 몇 푼이나 된다고. 저런 짠도력으로는 두 번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짠돌이라니. 선생님, 저 절대 짠돌이 아닙니다. 저 여자가 이혼을 하자는 것은 다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피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자는요. 제 재산을 노리고 이혼 소송을 한 겁니다. 요즘 다 늙은 여자들이 위자료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한다더니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저 위자료고 뭐고 저는 절대 한 푼도 못 줍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슨 꽃뱀이에요? 원고는 남편의 생활 습관이 원래 그렇다라는 거 결혼 전부터 아신 거 아닙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실은 우린 재혼 부부예요. 제가 세 번째 부인이고요.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은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매번 시장을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상한 사람이구나 싶어서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냥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아니 두 사람이 먹을 건데 웬 팔을 이렇게 많이 산 거야? 아까 당신도 봤잖아요. 이렇게 크게 묶어놓은 거. 아니 팔은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괜찮아요. 아이 됐어. 나는 음식에 파 같은 양념 많이 들어가는 거 아주 싫으니까 이거 가서 물러와. 아니 어떻게 물러와 이거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저 10,000원 이상 아니야 5,000원 이상 쓸 때는 반드시 나하고 상의해 오세요. 알았지? 얼른 돈도 받고 오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바꾸래요? 빨리. 그 후로 아내 영란 씨는 매번 장을 볼 때마다 남편에게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에는 정말 내가 그냥 저 사람 보고 사는 게 지옥 같았다고요.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아내. 결국 참다 못해 씻을 물을 데운 적이 있었다는데요. 아니 당신 이게 뭐야? 물 끓이는 거야? 저기 물이 너무 차가우니까 내가 저 손이 좀 시려워서요. 나 이 사람 이렇게 말을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네. 아 뛰란 말이야 이렇게 뛰어. 어? 네? 집에만 푹 퍼져 있으니까 춥지. 나 지금 방 안에서 20분 동안 뛰었대. 이거 봐요. 한겨울도 이렇게 땀이 나잖아. 뛰어. 건강해서 좋고. 돈 안 들어 좋고. 뛰어. 추운 겨울 난방을 하지 않기 위해 집에서도 두꺼운 외투를 입을 정도로 인색했다는 남편 동호 씨. 하지만 남편의 지나친 절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이봐. 나 좀 봐. 남편 동호 씨가 아내가 내다버릴 쓰레기 봉투를 뒤지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그 더러운 걸 왜 만지고 그래요? 어렵다니. 아 이거 봐. 아 이게 다 돈인데 이걸 그냥 버리고 그러네. 아니 그거 못 쓰는 종이잖아요. 못 쓰다니. 아 이거 폐지를 팔면 다 돈인데 못 써? 참나 이 사람. 아유 그 화장실 종이 또 왜 만지고 그래요 그렇게? 아니 이 사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몽땅 뜯었었구만. 여자들 왜 소변 보고 휴지를 쓰라 몰라 진짜. 나 참. 앞으로 소변 볼 때는 요거 2칸, 배변 볼 때는 3칸. 그렇게 꼭 해결하세요. 알았어요? 급기야 화장실 휴지 사용까지 간섭을 했다는 남편. 아내 영란 씨는 더 이상은 참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살다가 저런 짠돌이는 처음 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이제 치가 떨린다고요. 피고, 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배우자가 힘들어한다면 한 번쯤은 고쳐야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굶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난립니까? 저 사람은요 지금 돈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남편 동호 씨는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했고 그 후 평생 구두를 닦으며 살아왔는데요. 오셨어요? 예, 물 좀 받을게요. 네, 받으셔요. 오늘도 점심은 이렇게 때우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이고, 그 돈 모아서 다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다가 몸 축나요.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예, 하셔요. 변변한 점심 한 번 사 먹지 않고 절약해서 모은 돈. 그만큼 동호 씨에게 돈은 소중했습니다. 지금 내가 모은 돈이 어떤 돈인 줄 압니까? 먹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이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 살게 된 겁니다. 그래도 난 지금도 그 구두 닦는 일 쉬지 않는다고요. 제가 배운 건 없어도요 인생의 철학을 있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가르침을 남겨주신 것이 아껴야 잘 산다, 그 말씀 하나였습니다. 나는 저 사람도 저하고 철학이 똑같은 여자라고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10년 전 두 사람이 재혼했을 당시 상황입니다.
뭐야? 필요하니까 산 거죠. 저기 저 아저씨가 또 배달 가지고 올 거예요. 혼자 손에 갔더니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 못 들고 왔지 뭐예요. 잠깐. 당시 아내 지나친 소비 습관에 남편 동호 씨는 적잖이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남편 동호 씨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이영란? 카드 청구서아니야 이거? 결국 그달 카드값이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600만 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아니, 나 이거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집사람 씀씀이가 그렇게 해픈 줄 알았더라면 저는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겁니다. 참 후회 만큼합니다. 피고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면서 지금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피고에게 부인의 소비 습관은 큰 스트레스였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혼수였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10년을 살면서 그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전 부인들이 왜 이혼을 했는지 내가 이해가 간다니까요. 저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그때만 그랬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합니다. 혼수요? 그 후에 내가 얼마나 당했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한테. 저기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번에. 남편 동호 씨가 기억하는 또 다른 사건 역시 아내 해픈 씀씀이가 문제였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저기요. 내가 이번에는 꼭 저기 약속 지킬게요. 저 다음 주에 내가 150만 원 꼭 넣어드릴게요. 아내가 누군가와 돈 얘기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동호 씨.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여보세요. 당신들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긴. 150만 원이 뭐냐고 150만 원이. 미쳤어. 전화기가 얼마짜린데? 끝까지 전화 없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야? 그 아까 누구랑 통화한 거야? 빨리 말하네? 빨리 말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계속 캐물었더니 글쎄 카드빚을 졌더라고요. 그때 그 카드빚도요 제가 대신 다 갚아줬습니다. 아니 가정주부가 뭐 한다고 카드빚을 집니까? 제가 짠돌이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 당시 무슨 이유로 카드 빚을 지게 되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씀씀이가 큰 여자가 아닙니다. 다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하도 빠듯하니까 손녀딸 옷 한 벌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서 제가 생활비라도 벌어보려고 직업 소개서를 다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없어. 가세요. 근데 나이도 많고 하니까 써주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달에 생활비를 1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공과금도 내고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고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카드를 만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모자르고 해가지고 돌려막다가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저거 다 핑계입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평생 쓰다가 저렇게 된 겁니다. 저도요 꼭 쓸 때 있으면 내가 돈 주죠. 저도 화끈하게 잘 쓰는 사람입니다. 쓸 때 썼다고요? 변호사님, 저거 거짓말입니다. 전 양반이 돈을 제대로 줬으면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정말 병원비에 낀다고 꾹꾹 참다가 큰일 날 뻔했다고요. 엄마, 근데
왜 6인실에 계세요? 큰 수술하신 분이 좀 편히 쉬시지. 6인실이면 됐어. 1인실이나 6인실이나 침대는 다 똑같아. 네. 엄마, 많이 아픈 거 아니야? 류마티스가 다시 돋았는지 이렇게 수시가 아프다. 진찰 받아봐. 어차피 아버지 입원해 계시는 동안 같이 치료받고 하면 되겠네. 늙으면 뼈마디 주시는 거는 당연한 거요. 무슨 친철 다 받고 그래. 아버지, 간병 있어요. 그러다 탈라면 돈만 더 들어. 간병이 무슨 간병이. 현재 너 그 쓸데없는 소리 하면 빨리 가. 그때 내 진짜 손가락도 안 펴질 정도로 통증이 심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돈 아낀다고 저한테 간병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임자. 아유 왜 그래요? 못 드려요? 그게 아니라 당신 건물 청소를 안 가? 아니 당신 간병 오고는데 무슨 청소를 하러 가요? 아이고 이제 당신 간병 활동하는 다른 사람 좀 써요.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이 그것도 하던 사람이 해야지. 하던 일 안 하면 나처럼 이렇게 병나요. 난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청소하고 와. 아유 죽겠네 그냥. 아주 나도 그냥 힘들어 죽겠네 그냥. 아유 내 팔자야. 아유 힘들어라. 아유. 당시 아내 영란 씨는 남편 소유의 상가 건물을 직접 청소했다고 합니다. 간병 중에도 청소 일을 쉴 수가 없었다는데요. 몸이 온전치 못했던 영란 씨에게 당시 상황은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간병하고 틈틈이 건물 청소까지 다닌 영란 씨. 급기야 그 일로 영란 씨도 큰 병을 얻게 됐는데요. 원래 갑상선이 좀 안 좋으셨는데 최근에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아무래도 수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각한가요? 갑상선은 암 중에 가장 착한 암이니까요. 수술 받으시고 편히 쉬면 될 겁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거나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결국 아내 영란 씨 역시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 그거 좀 했다고 수술까지 하고. 그나저나 이거 참 수술비가 꽤 나올 텐데 걱정이네. 그렇네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가 무리라는 거요? 다른 사람도 그런 일 다 하는 거요. 그리고 아직도 6인실 빈 데가 없디야? 그렇다네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암에 걸렸는데요. 자기가 힘들게 해서 그랬는데 병원에 와서 첫마디 하는 게 돈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부인도 아니고 밭을 간병일 뿐이었어요. 피고의 경제력과 아내의 건강 상태를 감안했을 때 아내에게 간병과 건물 청소를 시키신 거는 무리한 요구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 일 좀 했다고 병에 걸립니까? 저 사람은요 그 일 안 했어도 병에 걸릴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나 이거 참. 피고. 그럼 그때 결국 원고의 병원비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내 영란 씨의 병원비를 계산하기 위해 남편 동호 씨가 원목과를 찾았습니다.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이것저것 다 합하면 대략 1,000만 원가량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요? 1,000만 원이나요? 아,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평소 근검절약하는 그에게 아내의 많은 병원비는 정말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 평생 그렇게 큰 돈을 남한테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저 사람하고 딸한테 사기를 당한 거더라고요. 아내가 퇴원을 한 후 우연한 기회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다는 남편 동호 씨. 이곳의 사람들을 아낄 줄은 몰라. 아이 중요한 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걸 그냥 버려 이거. 이것들을 그냥. 폐지를 정리하던 남편 동호 씨가 갑자기 뭔가를 확인한 후 무척이나 억울해합니다. 대체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왜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 뭐야 이거? 그건 다 보험금 탄 서류구만.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어디가 있냐고. 아 현주 줬죠. 뭐야?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2천만 원을 받아놓고 저한테 병원 밑으로 또 1,000만 원을 뜯어갔습니다.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이혼 위자료까지 뜯어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멀쩡하게 잘 살다가 왜 이혼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딸이 저희 엄마를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나한테 돈 뜯어내려고. 아닙니다. 저 이혼하고 우리 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보험금 때문이라고요. 이 부부의 보험 문제로 인한 갈등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봐, 이리 좀 와봐. 아니 왜요? 당신 이거 여기 뭐야? 이거 당신 보험 들었어? 네, 나 저때 안보험 하나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 무슨 보험 같은 걸 들고 그래? 또 누가 알아요? 또 혹시나 또 병 걸리면. 혹시나? 아니 그럼 암 안 걸리면 돈 도로 내준대? 병 걸리면 다 보상해준대요. 보상 같은 소리가 뭐인데? 당장 가서 얘기해. 아이고. 빨리 가게 해주라고. 이 사람이 보험료가 얼만데? 남편이 하도 해지하라고 해서 결국 딸한테 내가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쓰러져서 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하게 된 거죠. 보험금을 낸 거는 우리 딸인데 우리 딸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병원비 1,000만 원도 내가 다 줬다고요. 그런데 왜 잠깐 끝까지 보험금을 달라고 그러느냐고요. 피고, 왜 그 보험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하신 거죠? 아니 딸이 엄마를 위해서 보험을 들었으면 그 보험금이 나오면 우리가 받아야지 왜 딸을 줍니까? 그리고 딸은 결혼을 하면 출가 외인입니다. 남이에요 남.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사람이 돼가지고.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부부의 치열한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이어 양측의 최후 변론이 시작됐는데요.
원고는 현재 피고의 지나치게 인색한 생활 습관과 강압적인 요구들로 인해 더 이상 결혼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간의 무리한 가사 노동과 간병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 측에 있으므로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금 4억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는 어린 시절 갖은 고생 끝에 자수성가하여 지금의 경제적인 여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피고의 절약하는 생활 습관이 가족들에게는 스트레스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부부의 혼인 파탄의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의 자산은 이미 원고와 결혼하기 전에 모두 형성된 것이므로 원고의 재산 분할 권리 또한 없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짠돌이 남편과의 이혼을 선언한 아내. 과연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원고 이영란은 피고 차동호의 지나친 절약 습관과 강압적인 생활 태도로 인해서 매우 심신이 지친 상태에 있다. 또한 원고가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전담했고 최근 남편을 간병하다 건강 악화에 이른 점 등이 확인되는 바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다. 피고 차동호는 아내에게 위자료 7천만 원과 재산 분할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재판은 무효야. 남자한테 돈 못 줘. 판결 난 거야. 돈이나 내놔 이 짠돌아. 결국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좋은 부부관계란 일방적인 강압이 아닌 서로를 배려하는 소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예전보다 오래 건강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혼하는 부부들도 늘어났는데 다만 이미 나이가 든 상태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 같은 것이 굳어진 상태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또 이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로의 지나온 세월들을 조금만 더 품어준다면 보다 행복한 어떤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